무려 5kg이다. 많이 힘들어요. 유난히 마른 몸의 동엽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무게. 100m도 못 가 주저앉고 만다. 빨리 와, 드레싱하게. 한참 뛰어놀 나이에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팔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봐봐,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나? 응. 어떤 팔 같아요? 모바일. 사람들이 쳐다보죠. 신경 쓸 게 뭐 있어, 이게 그거 내 팔인데. 뽀빠이 소녀는 제 팔이 밉지 않다. 무거운 팔 때문에 걷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동엽이는 아직 꿈 많은 12살이다. 내 꿈은요,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대통령 했다가 그다음에 의사 했다가 그다음에 연예인 했다가 꿈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집안엔 동엽이와 슬애 단 둘뿐이다. 뭐야? 어딜 가? 시장을 보러 나간 엄마 대신 20개월 된 동생을 돌보는 건 동엽이의 몫이다. 네 오줌 쌌나? 냄새. 그런데 슬애가 그만 일을 치고 말았다. 놀 거니까. 어지간하면 당황할 법도 한데 동엽이는 능숙한 솜씨로 문제를 해결한다. 빼고. 가주세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가끔씩 슬애를 거두다 보니 이 정도쯤은 애교로 봐줄 만큼 여유가 생겼다. 이거 먹을까? 팔 때문에 쉽사리 외출조차 할 수 없는 동엽이에게 슬애는 동생이자 유일한 놀이 상대다. 슬애마저 잠이 든 무료한 시간, 동엽이는 또다시 혼자가 된다. 함부로 붕대를 풀 수도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도 없는 동엽이에게 여름은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이다. 왼팔에 비해 3배나 두꺼운 오른팔의 무게는 무려 5kg.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집에서 뭐 하고 놀아요? 그냥 TV 보고 게임하고 자고 밥 먹고. 학교는 안 가요? 학교요. 지금 방학 중이라서. 방학 안 했을 때는 학교 잘 갔어요? 네, 작년은 갔는데요. 1학기 때부터 좀 많이 아파갖고 병원 다니느라 바쁘고 그래서 못 갔어요. 올 들어 동엽이가 학교에 간 횟수는 단 하루. 이제는 씻는 것조차 엄마의 손을 빌려야 한다. 거시기는 모자이크 처리는 해주세요. 차갑다고 어떻게 하나요? 물이야. 시원하게 좋지만. 차갑다. 왜 하더라? 빨리 벌어가시죠. 동엽이의 오른팔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풀어 오르면서 엄마가 해야 할 일도 덩달아 많아졌다. 어린 시절 동엽이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였다. 무슨 소리인데? 많이 안 부었네? 안 부었지 그때. 상태가 심각해진 건 불과 1년 전부터다. 아니 진짜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아프면은 조금 마음 준비라도 했을 건데 어렸을 때 정말 멀쩡하고 건강했었거든. 근데 모두들 장군감이라고 이뻐할 만큼 듬직했던 동엽이었다.
그토록 건강한 아이에게 이 같은 시련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진을 보고 찹찹해지기는 동엽이도 마찬가지. 아,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너무 서글퍼. 심란해지기 전에 얼른 앨범을 덮고 능청을 떤다. 속상하지. 남들과 다른 팔이 창피할 법도 하건만 동엽이는 움츠러들지도 회피하지도 않는다. 나중에 나와서 대려 낫게 지쳐가는 엄마를 위로할 줄 아는 기특한 녀석이다. 한 번은 신호등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제 큰 소리도 아니고 이제 두 분이서 가면 제 팔이 너무 이상하게 괴물처럼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도겸이가 너무 더 놀란 게 아줌마 전 아파서 그렇지 괴물은 아닌데 크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작게 얘기하면 그 장애인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병원 갈 때를 제외하곤 좀처럼 바깥 출입을 하지 않던 동엽이가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퉁퉁 부은 손목까지 완벽하게 가리려다 보니 준비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칼걸이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서야 대문을 나서는 동엽이. 누구네 집 거야? 공식이네 집이. 그런데 집을 나선 지 5분도 되지 않아 어깨가 저려온다.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무거워지는 팔. 갈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공식이. 1년 만에 찾은 친구네 집이다. 나쁜 녀석. 재밌는데? 야, 할 게 이거밖에 없나? 네 팔 더 부었네. 응. 안 아파? 응, 안 아프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첫 마디부터 아픈 팔 얘기다. 공식아 미안. 나도 할 게 없다. 갈게. 갈 거다. 응. 나도 할 게 없다. 남현이 집에 놀러 가야지. 컴퓨터나 할래? 응. 나중에 또 올게. 큰맘 먹고 찾은 친구네 집을 5분 만에 나와버린 동엽이가 이번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대로 발길을 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결국 30분 만에 두 번째 친구네 집에 도착한 동엽이. 라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다려도 돼요. 아, 예. 왜요? 엄마이 갔대요, 또. 응? 학원 갔대요. 벌써 한 거지? 그러나 그마저도 허탕이다. 간만의 일상 탈출은 그렇게 싱겁게 끝이 나버렸다. 이쪽에 앉으세요. 그냥 좀 힘들으세요. 이제 가보자. 성과 없는 고생 앞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동엽이.
쌈바라. 수건을 좀 닦아줄까? 어? 아유. 땀 한 바가지 흘리네, 한 바가지. 한풍이 일로 해줘. 조금만 내려와. 집에 도착하니 갈증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더 마셔. 밥 먹고 빨리 좀 기운 차려야 돼. 응? 소세지하고 해놨으니 밥 먹고. 괜찮아. 밥 먹고 괜찮아. 자꾸 누워있으면 깔아줘서 안 돼. 밥 먹자. 밥 먹고 하나 줬을 때. 밥 먹고 약 먹어. 나 엄마의 관심도 귀찮기만 하다. 팔 어디가 아픈데? 그날 오후 엄마가 동엽이의 드레싱을 서두른다. 조금 들어봐.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아. 다시 떨어졌다. 무리한 탓인지 팔의 상태가 좋지 않다. 곳곳에 나 있는 수포 때문에 한여름에도 전혀 씻을 수 없는 오른팔. 감염을 막기 위해 매일같이 하는 소독이건만 오늘은 유난히 힘에 겹다. 움직이지 마. 사사사사. 조금 움직이면 돼. 움직이면 수포 다인다. 닿기만 해도 쓰라린 수포에 염증마저 생겼다. 날씨 더울 때는 좀 아파서 좀 참고 해야지. 나도 이거 할 때 마음이 아프다. 엄마가 왜 아파? 마음이 아프지 도겸아. 평소에는 잘만 참던 녀석이 웬일로 눈물바람이다. 작은 쓸림에도 인상을 찌푸리고 고통을 호소한다. 그렇지. 저걸 해봐야 돼. 어떻게 돼? 마음이 무거워서일까. 오늘따라 두터운 오른팔이 유난히 버겁다. 수리 이쪽으로 와. 오빠 놓을게. 남들과 다른 팔을 가졌다는 게 전에 없이 원망스러운 동엽이다. 이렇게 드레싱하다 보면 물집 같은 게 잘 안 잡히는 계속 물이 계속 흐르더라고. 림파액 같은 거. 어깨도 아프다 소리 안 했는데 어깨 뼈 있는 쪽으로. 2년 전 남편과 헤어진 이후 엄마는 홀로 3남매를 거두고 있다. 동엽이의 상태가 나빠질 때면 어깨의 짐이 더 무겁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엄마는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매일 밤 동엽이의 사진을 꺼내본다. 그러니까 지금 혈관이 동엽이가 어깨 여기 목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는 게 이렇게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혈관이 라면 가락 손가락 굵기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이걸 보니까 정말 암담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음 날 엄마와 동엽이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닌지 진료를 받아보기 위해서다. 이 병은 좀 무서운 병이구나. 나도 빨리 나으려고 노력해야겠구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려 5시간. 가뜩이나 팔이 무거운 동엽이에겐 힘겨운 여정이다. 이렇게 좀 할게. 이럴 땐 엄마의 어깨만큼 든든한 받침대도 없다. 동엽이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는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욱 교수. 계단 밑에 한번 보자. 동엽이의 병명은 선천성 동정맥 혈관기형이다. 가져왔었거든요. 비슷한 병을 가진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의 진료를 받고 있지만 동엽이는 그 중에서도 흔치 않은 케이스다. 요게 정상 혈관 같으면은 이 주위에 이런 혈관들 아주 꽈리같이 늘어나 있는 혈관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혈관들입니다. 몇 가지 검사를 그걸 해가지고 입원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입원하는 이유가 동엽이 엄마는 병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데는 참 아주 안 좋은 요소들이 좋은 요소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문제가 아니고 임파관의 문제도 같이 있으면서 그 동정맥 기형이라는 특수한 기형을 같이 동반하고 있어가지고 피부에 저기 닥터슬처럼 올라오는 거 저것은 지금 보면 임파 기형의 하나의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생기는 감염. 피부 감염하고는 조금 달라요. 틀려요. 네. 동맥과 정맥 중간에 비정상적인 작은 혈관들이 모세혈관 없이 그물망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정맥 혈관기형. 정확한 원인도 완치법도 밝혀지지 않은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다. 동정맥 기형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는 팔다리의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심장의 합병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장이 동정맥 기형을 가진 환자는 심장이 해야 될 일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심부전증으로 발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네요. 심장질환 자체는 생명이 위험한 병이죠. 네. 상황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번까지는 예상치 못했었다. 한쪽 팔을 내주는 일 외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엄마다. 모두들 집을 비운 사이 동엽이는 게임 삼매경이다. 동엽이는 오른팔이 다쳐서 불편하겠다. 네. 맨손으로 다 해야 되지. 저는 이런 게임 할 때는요. 좀 추워지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발로 해. 네. 쓸 손이 없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비 와서 빨래가 들어. 귀찮을 법도 한데 서둘러 밖으로 향하는 동엽이.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차라리 반갑다는 표정이다. 아이고 팔이야. 빨랫대에 가득 걸린 옷가지들을 무려 3번에 걸쳐서 걷어들인다. 요즘 들어 동엽이는 고민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장래희망 의사 될까요? 연예인 될까요? 그게 고민이에요. 네, 근데 팔 때문에 못 나가니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의 입원을 앞두고 걱정스럽기는 엄마도 마찬가지다. 지금 어디 들어오신 거예요? 혈관 기형 한우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가온이라고 카페가. 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엽이 같이 혈관 기형 있는 사람 엄마들도 있고 또 한번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동엽이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잘된 살이네요. 예.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해서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적당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는데 동엽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그날 밤 엄마가 서랍 깊은 곳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든다. 동엽이와 같은 병을 가진 아이를 둔 엄마의 연락처다. 네, 동엽이 언니. 아, 예, 안녕하세요. 동엽이 엄마입니다. 요즘 민주는 좀 어때? 시술을 했는데도 그, 위험하게 한 것 치고는 예. 그렇게 쏙 도와준 게 아니니까. 얼마 전 시술을 시술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데 그랬는데 결과가 좋지 그 않은 모양이다. 선생님이 조금 예후가 이 혈관이 너무 동엽이 좀 큰 상태라서 좀 많이 염려하셔서 안 되겠다고 내년으로 자꾸 미뤄가지고 지금 저는 걱정이 돼 죽겠어. 이 치료를 할 때는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6월달에 보고 왔지만 정말 많이 안 좋았거든요. 단 1%라도 나아진다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좀 어린 애기죠? 이틀 후 동엽이가 예정대로 입원을 했다. 일반 환자복은 팔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엽이는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팔 없는 환자복을 입기로 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엽이의 심장 기능. 제일 먼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최근 들어 동엽이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퍼진다. 그 아기가 지금 오른쪽 팔에 어깨 쪽으로 해서 크게 혈관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있으면 이게 피가 그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1월 달에 봤을 때는 심장 기능도 정상이고 심장이 커져 있는 크기도 괜찮았는데요. 지금 받는 거는 기능은 괜찮은데 심장이 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대로 심장이 상황이 좋지 않다. 이쪽에다가 비정상적으로 큰 혈관에 피를 많이 내보내는 탓에 심장에 과부하가 온 것이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혈관 기형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 자체를 치료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대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엄마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오늘 몇 시에 제가 5시쯤. 오늘 우리가 혈관 촬영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심한지 그냥 겉보기하고 달리 안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도영수 교수라고 전에 만났어요. 혈관 기형이 가져온 문제는 심장의 과부하뿐만이 아니었다. 토의를 좀 할 겁니다. 저 팔에 무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심지어는 이 어깨에 탈구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팔을 그냥 있지 말고 항상 밑에 받치워가지고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날 밤 동엽이의 치료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다. 심장의 과부하, 어깨 탈골, 게다가 임파 부종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는 동엽이의 팔.
현재 가능한 치료법은 기형혈관을 제거하는 경화요법뿐이지만 동엽이에겐 위험한 시술이 될 수도 있다. 고농도의 알코올이 없애야 될 비정상적인 혈관 안에서 들어가서 그 혈관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머리에도 가고 심장에도 가고 또 간에도 가기 때문에 그 고농도의 알코올이 혈중에서 줄 수 있는 장기에 장애를 줄 수 있고, 특히 심한 경우에는 폐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치료입니다. 동엽이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들여 마셔봐봐. 이거는 닦는 거야. 소독하는 거. 아픈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손 움직이지 말고. 가만 있어. 다리 구부리면 안 돼. 야, 너 이때까지 잘할 것 같으니 왜 또 치사하게 그런데 울고 그러냐. 동엽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응? 눈물을 떨군다. 막상 이제 막 시작하려니까 겁나? 그러니까 안 아파. 걱정하지 마. 아플 때는 내가 아픕니다. 요즘은 왜? 닦을 거야. 큰일 났네 이거. 검사를 시작하려는데 자꾸만 몸을 안 움직이는 아파. 동엽이. 아무것도 안 아파. 차가워. 아무것도 안 한데도 기다려. 1mm 줬는데도 안 자지? 네. 1mm 더 줘. 긴장한 탓인지 수면제도 효과가 없다. 야, 동엽아, 움직이면 못해. 지금 한 1분만 참으면 돼. 어? 검사 자체는 간단하지만 혈관 안으로 관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위험할 수 있다. 자, 참아봐. 움직이지 말고. 잠깐만. 됐어. 그만. 끝. 한참의 실랑이 끝에 의료진들은 결국 검사를 포기하고 만다.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뒤늦게 눈을 감는 동엽이다. 그날 밤 검사 안 받으라고 뭐하러 이러냐. 세전술을 그 치료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라니. 혈관만 보는 거란데. 영상의사 선생님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혈관이 어디까지 커졌나, 혈관이 심장으로 얼마만큼 가는가, 그런 걸 알아야지. 아프다 얘가. 아픈 거 아니라니까. 검사를 다시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동엽이와 엄마가 신경전이다. 왜 그렇게 하면 다 고생하는 의미가 없잖아. 응? 그럼 집에 가자. 가자, 짐 싸. 응? 응? 짐 싸면 이제 서울 이제 성남병 이제 절대 못 온네. 응. 응? 응. 누운 데서 아프면 누운 데서 다 감당해라. 엄마도 안 내려가. 응? 눈이 내려가라. 따라가라.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색전술을 한 이후 동엽이의 팔은 급격히 안 좋아졌다. 그때의 기억 탓일까? 아무리 다른 검사라고 해도 동엽이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해봤던 거라서 그거가 똑같은 줄 알고 이제 혈관 조영술, 색전술 하니까 같은 용도인 줄 알고 좀 안 좋은 그게 기억이 있나 봐요. 설득시켜가지고 하게 해야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엄마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사이 동엽이가 먼저 화해를 청한다. 시술하는 거 아니고
아프지 안 아프지 안 아? 되게 크다 이거. 알았지? 응? 야,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서도 엄마를 웃게 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녀석이다. 하자 내일 제일. 할 테니까 배고파 줄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청이지만 엄마가 병실을 나간 사이 한참을 고민했을 아들이란 걸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가슴 올라오게 크게. 옳지. 검사를 위한 두 번째 시도. 행여나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발생할까 싶어 이번엔 전신 마취를 하기로 했다. 동엽이의 몸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드디어 혈관 조영술이 시작됐다. 혈관 내로 관을 삽입해 조영제를 주사한 후 정맥과 동맥을 촬영할 수 있는 특수한 엑스레이 검사법이다. 예상대로 동엽이의 팔 안에는 커다란 혈관 기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동정맥 혈관 기형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할 건가는 이제 환자가 어리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요거는 무지개 크잖아. 요거는 나중에 알코올로 줘도 되는데 요거는 코일로 써도 저 확 날아갈 거거든. 써야 되는데. 알코올 쓰고 좀. 상태를 확인한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근데 보호자한테 적당한 치료법을 고민하는 의료진. 여기 보호자분 좀 들어오라고 그러네. 조동엽님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교수님이 좀 뵙자고 그러시네. 엄마가 긴급 호출됐다. 심한 데가 있어요. 예. 전신 마취 한 김에 예. 조금 약을 좀 쓰려고 그래요. 막으려고 좀 이제 일부는 동정맥 혈관 기형이 아주 심한 부분은 다음에도 또 치료해야겠지만 오늘 본 김에 일부는 좀 막아야겠어요. 네? 시간도 쓰이고 절약할 겸. 네.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시술이 감행됐다. 고농도의 알코올을 써야 하는 위험한 경화요법 대신 간단한 색전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몸속에 코일을 넣어 혈관을 막은 후 에탄올을 주사해 주위를 응고시키면 비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눈에 띄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심장의 무리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시술이다. 예정이 없는 걸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큰 놈만 이번에 오늘 맞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되면 알코올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전체가 만약에 100이라면은 한 하나 정도 지금 치료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옆을 좀 지켜주세요. 좁아서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는 법이 없었던 엄마가 힘없이 눈을 감은 아들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야 만다. 배우는요, 글쎄요, 좀 이따 깰 거예요. 목에다 바꿔봐야 괜한 욕심 탓에 어린 아들을 고생시킨 건 아닌지 엄마는 정신이 까마득해진다. 말도 안 나와. 진짜
저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다시 아파줄 수도 없고. 동엽아, 눈 좀 떠봐.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걸까? 깊은 잠에 빠져있던 동엽이가 시수로 2시간 만에 눈을 떴다. 동엽아, 옳지, 눈 크게 떠봐. 자꾸 자면 안 돼. 기분 차려, 응? 동엽아.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병실로 향하는 길. 나 경화부 한 거지. 했다. 살짝 했다. 여기? 여기 가운데 제일 굵은 혈관 있잖아. 그 너무 선생님이 너무 크다고 그쪽 때문에 심장이 많이 무리 간다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동엽이는 제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래, 통증 같은 건 없지? 없다, 없어. 아이고, 나 괜찮다. 이제 집에 간다. 그날 밤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서야 엄마는 마음을 놓는다. 이상하네. 이제 첫 걸음인데 그래도 이제 그냥 한 발 안 뛰면 그냥 100이잖아요. 그래도 한 발이라도 뛰었으니까 99발자국 남았는데 그래도 100보다는 99발자국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 걸음을 뛰었으니까 좀 마음은 그래도 계속 이제 마라톤 해야지. 여기 있겠냐? 보자. 너 동엽인데 한번 만져봐. 네 하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네 아까 하기 전에 하고 지금 어떤 것 같아? 눌러봐. 말랑말랑해졌어. 전에는 삭삭 소리 나고 저거 됐는데 그게 좀 줄어드는 거 같지? 네. 그렇지? 말랑말랑해진 거 같지? 그거 한 개만 막았는데 너. 그럼 나 아직 잘 참았어. 지금은 1차적인 치료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술하기 전보다는 혈관의 박동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형적인 혈관으로 오는 혈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같은 치료를 주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 치료를 하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동엽이 앞으로 선물이 도착했다. 무거운 팔을 올릴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의료기. 아들의 짐을 덜어주고픈 엄마의 마음이다. 운동도 좀 하고 해라. 이게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이제 막 거기서 있을 거야. 팔도 이제 요거 의자 내갖고 다니고 많이 좋아요. 불편한 오른팔 대신 든든한 다리를 얻게 된 동엽이. 조금은 혼자 걸어갈 때보다 낫네, 막. 희망을 갖고 동엽 나올 때까지 전진해야지. 다리는 무조건 팔 안 된다고요. 더 나으면 공부 잘해갖고요. 효도해드릴 거예요. 100걸음 중에 이제 겨우 한 걸음이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소년. 동엽이의 첫 걸음은 그래서 더 빛이 난다.